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31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네, 예상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이 본 거, 최종 모의고사. 그리고 여기서 중요 문제는 모의고사 1, 2, 서브를 작성한 거를 기준으로 놓은 거고요. 131의 과제물은 정규반에서 이제 과제물로 간이 서브를 작성한 거,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은. 네. 예상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한 문제 포함해서 이제 19문제 됐는데요. 예, 그래서 1번 이제 안밀치마, 네, 다짐과 안밀 용어로도 같이 이제 풀어봤었고, 예. 서술 문제가 이제 용어로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커튼홀 뭐 시공단계 유의사항, 예. 그리고 뭐 PC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예상 문제 있었던 거는 커튼홀 이제 서술 문제 있었고, 최근에 부동태막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에서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또 풀어봤었죠. 예, 부동태막에 대해서. 그리고 내압피복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압피복. 전 회차에도 이제 출제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계속 있으니까 최종 모의고사까지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해두면 더 좋을 것 같다. 워낙 이제 계속 찍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암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는 이제 126회, 128회 나왔었는데 128회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문제가 나왔었죠. 그게 이제 서술 문제가 이제 용어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예. 유효 높이, 이것도 이제 같이 용어 풀면서 같이 보시겠지만, 이것도 그림도에 있는 문제인데 그림도 이제 모의 2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문제죠. 예. 같이 용어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부동태막 같이 냈었고, 내압피복에 대한 문제 서술도 같이 풀어봤었고요. 모의고사에 당연히 커튼홀, PC, 이것도 모의2에서 같이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압피복 당연한 거고요. 철근도 이제 모의2에서 같이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는 용어에서 같이 정규반에서 과제물로 내주렸다. 자, 1교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표하고 모범 답안 같이 이제 보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써줄 것들이 좀 몇 문제 없었다는 거, 요번 1교시는. 예. 그런데 풀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쓸 것들이 좀 더 나와줬으면 했는데, 정확도보다는 비슷하게는 쓸 수 있는데 과연 채점자가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 네. 그래서 조금 1교시에서 공부가 적게 됐든 공부가 많이 됐든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흙의 안밀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뭐 다짐과 안밀 같이 풀어봤었고요. 예, 안밀 점토 지반이죠. 빠지면 안 되겠죠. 간극수가 제거되면서 압축되는 안밀에 의해서 침하되는 현상이 안밀 침하죠. 네, 키워드 들어가줘야 되겠고, 이런 2번에 어떠한 개념도 그려줘도 괜찮습니다. 흙의 삼상도 그려도 되겠고, 어떠한 개념도 괜찮습니다. 현상적인 거니까 원인을 써도 되겠죠. 원인 방지 대책 쓸 수 있겠고요. 또 치마에 대한 이러한 종류를 또 구분해서 또 작성할 수 있겠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건 작성할 수 있겠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출문제 보시면 87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LCC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LCC나 이런 V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용어
정규반에서 서술 서브로 작성할 때 이제 요 길잡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네. 그래서 길잡이를 보고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확도보다는 비슷하게. 네. 자, LCC의 현재 가치 화법입니다. 자, 현재 가치 화법.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용어를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2번에 보시면은 모든 비용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주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점수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그 한 페이지를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선택이 아무래도 10문제를 선택할 때 마지막 문제에서 과연 선택을 했을 것이고 다른 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은 굳이 선택을 하지 않은 문제가 되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미기출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이것도 올해 탄생한 그 법령이 지금 남았습니다.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또 당연히 정확도 있게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정 공부를 하신 분들은 탄소 중립이 탄소를 절감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쓰셨을 것이고 여기서 나온 녹색 건축물의 정의도 우리가 이제 녹색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녹색 건축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페이지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보다는 이 3번도 그래서 비슷하게는 다 작성을 다 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도가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시사성 문제로 이것도 미기출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예, 법령에 대한 내용 갖다 놨으니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지하층 마감 공사에서 결로수 처리를 위한 지하 이중벽 구조. 네, 이것도 비슷한 기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출이라는 게 지금 서술 문제에 95에 101에 지금 찾아봤었고 용어는 127회. 자, 이 서술 문제에서 95회에도 여름철 건축물 지하 최하층 바닥에 발생하는 결로 현상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비슷하죠. 그리고 101회 때도 지하 주차장. 요건 이제 총평에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최하층 바닥과 외벽에서 발생되는 누수 및 결로수 처리 방안. 이 내용이 결국은 이 이중벽 구조랑 연계되는 이런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127회에도 공동주택의 비난방 부위 결로 방지 방안도 결국은 이중벽을 연결시키는 문제였다. 네. 그래서 정확한 기출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 이중벽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유추해서 이중벽을 만들면서 쓸 수 있다. 자, 이게 문제를 보시면은요. 네. 자, 정의해 보시면은 지하 외벽의 공간을 형성해서 누수, 결로수, 실내 유입을 방지한다. 이런 개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우리가 이해만 하면은 쓸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자, 이번에 이 그림은 그림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 그림도에서 어디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지? 이게 우리 그 합벽에 있습니다. 합벽. 당연히 합벽에는 이중벽 구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중벽을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중벽을 종류별로 뭐 조적, 블럭, 현재는 이제 그 건식으로 많이 하죠. 예, 4번 같은 게 이제 패널 같은 걸로. 자,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대제봉을 잡아서 이런 이중벽 구조. 이 문제 자체가 결로수 처리를 위한 이중벽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중벽 구조의 어떠한 필요성, 어떠한 특성,
그리고 이중벽 구조 시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제목 잡고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출문제였다. 이건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커튼홀 공사 시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 이건 완전히 그 서술 문제죠, 이 문제는. 네. 그래서 97회, 예, 서술 문제로 나온 문제겠고요. 자, 시공 단계 시 유의사항. 이걸 우리가 포괄적인 문제보다는 찍힘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의사항,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 그림도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재 입고서부터 그리고 목업 테스트까지 가주면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서술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철근의 부동태 피막의 파괴 시 영향입니다. 이건 미기출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뭐 용어에서도 뭐 충분히 이제 가능했었고요. 이 문제는 예상 문제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죠. 또 부동태막에 대해서 실전 모의고사에 같이 또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부동태막인데 부동태막 파괴 시 영향 이렇게 물었으니까 영향 안 좋은 거죠. 문제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찍힌 거죠. 예. 자, 부식하기 정의를 보시면 부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 상태 뭐 서술해 줄 수 있겠고요. 네, 그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때 제가 이 그림을 옆에는 이제 우리의 부식에 이제 수산화 제1철, 수산화 제2철 부식에 대한 어떠한 메커니즘 그 공식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종 모의고사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원인, 영향 또는 문제점 그리고 대책으로 이제 대제목을 구성할 수 있겠고요. 자, 원인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원인에는 당연히 탄산화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부동태막이라는 거는 뭐야? 철이 나왔을 때 그 철 자체에 부동태막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콘크리트가 감싸면서 강알칼리가 감싸주면서 든든한 막이 또 이런 그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막이 이제 중성화로 인해서 부식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괴 시의 영향은 당연히 문제점, 안 좋은 내용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또 대책도 언급해 줄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그 총평에 써드린 뭐 피복도 두께도 언급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작성, 미기출이지만 모든 분들이 작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PC 접합부 요구 성능과 현장 접합 시공 시 유의사항. 네. 전부 서술 문제를 또 이제 그 용어로 또 가져갔네요. 네. 124회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모의2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모의2는 제가 그 기출문제를 이제 한 바퀴 돌 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선정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7월 2일 날 이제 그 기출문제로 제가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2 문제가 네. PC공법의 종류와 접합부 요구 성능 및 접합부 시공 시 유의사항.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124회 문제를 모의2에서 같이 풀어봤었고요. 네, 문제를 보시면은 뭐 접합부 요구 성능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예. 그리고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 네,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장판지로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구구접점 모시단체 ILM으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술 문제가 용어 문제로 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네, 말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내와 피복의 공법별 검사입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모의2, 원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작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찍힘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 시험이 피복 검사 방법이 찍힘으로 나오니까 표를 만들어서 외우든 간략하게 외우든 다 못 외웠어도 우리가 만들어줄 공통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내와 피복 공사의 공법별 검사를 어느 정도 기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내화구조 성능 기준을 또 작성하시는 소장님도 계시는데 뭐 두 개가 또 같이 작성되면 괜찮겠고요. 예, 그래서 내화구조 성능 기준과 이 내화 피복 공법별 검사까지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서술의 기출 문제로 해당하는 거죠. 자, 문제 9번. 자, 가설공사비의 구성. 네. 뭐, 교재에는 다 있는데, 눈여겨보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쓸 수 있는 뭔가 10%였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인지, 네. 그래서 좀, 선택하기가 조금 정확도가 이제 쓸 수 있게 선택하기엔 좀 불안한 문제였다. 자, 가설공사비 구성. 여기 보시면은, 약 10%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로비, 노무비, 용수비, 이런 기계, 기구비로 이제 나눠서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빈 공간은 이제 공통 가설과 직접 가설의 종류 정도, 아니면 그림 도해를 통해서 작성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한 페이지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가설공사비 구성을 어떻게 프로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래서, 선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미기출입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네, PB공법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네, PB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쓰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14년에 이제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로 많이 급감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기출 문제죠. 이게 이제 127에 나오고 또 기출이 됐다. 네. PB공법. 네. 이번에 이제 그림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시공 순서 특징, 뭐 시공시 주의사항까지도 쓸 수 있겠죠. 이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겠고요. 예, 기존 공법보다 절감된다 하는 것을 이런 비교표로 또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문제 11번입니다. 이것도 서술 기출입니다. 네. 서술에서 126회와 128회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서술 문제로. 그래서 128회 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정의를 또, 물어봤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규반 때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에서의 공통 아이템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갈 수가 있다까지만으로도 거기까지 이제 설명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 상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의를 써줄 수 있어야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망자 1명, 그리고 동일사고 6개월, 2명, 그리고 질병 1년 이내 3명을 써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이것도 사망은 같죠. 그리고 동일 2개월 10명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원인 3개월 10명 이상 발생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고 나머지를 채워야지
기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술의 기출 문제였다. 네. 자, 문제 12번입니다. 네, 이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골재 함수량이라고 그래서, 네, 98년에 이제 출제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장판지를 강의를 들었으면은 당연히 작성을 해줄 수 있는 뭐 기본 문제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이 네 가지의 골재 함수 상태, 수분, 표건, 기건, 절건 상태. 이거는 뭐 장판지를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 문제다. 예, 오래된 기출이지만. 그리고 이제, 유효 흡수량, 이제 흡수량에 대해서 이제 흡수량의 내용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총평에 쓴 것처럼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을 설명해 주면서 같이 문제를 채워주면은 이 개념만 있으면은 이 네 가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이 개념을 적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기본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의 유효 높이 확보의 중요성. 네. 자, 이 문제도 정확히 따지면은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용어의 기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상 문제도 있었고 모의2 문제에서 제가 이제 풀어봤습니다. 모의2 문제에서 8월 6일에 제가 풀었는데요. 모의2 문제에서 제가 총평에 써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배근, 이제 109회 문제입니다. 서술 문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배근 오류로 인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 유지가 잘못된 경우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의2 문제에서도요. 우리 모의2에 이제 유효 높이가 있습니다. 자, 모의2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 14번에 피복 두께가 과다하게 시공된 경우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 그림도의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 문제가 피복 두께 유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잘못됐다는 게 우리는 항상 피복 두께가 과소인 경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피복 두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피복 두께가 과소인 경우와 과다인 경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과다인 경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답안을 보시면은 자, 유효 높이 확보의 중요성, 중요성을 물어본 거예요. 유효 높이의 중요성이 뭐냐? 자, 그럼 저 3번, 이제 3번에다 이제 갖다 놨는데요. 자, 일단 유효 높이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효 높이는 인장 철근 중심에서 압축축 표면, 콘크리트의 압축축 표면까지가 유효 높이 또는 유효 깊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효 높이, 유효 깊이가 적을 경우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냐?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총평에는 써드렸죠. 자, 여기도 이제 피복과 같이 비교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자, 유효 피복이 부족할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구성이죠. 내구성. 탄산화에 의한 내구성이 저하가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 두께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고, 철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복 두께라고 하고요. 근데 유효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야? 내하력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내하력. 그러니까 물체를 힘을 갖추고 있을 능력이죠. 물체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휨이 발생되고 또 전단 균열이 발생되고 처짐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모의2 문제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발췌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드리고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대책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피복 두께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효 높이, 유효 깊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의 양이 부족하면은 조금
작성하기가 조금 피복 두께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피복 두께 쪽 가는 것보다 이 깊이 이제 내하력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하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결국은 균열, 내구성 저하와 같이 또 연계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피복으로 가지 않고 이런 그 과대의 문제, 그 내하력의 문제로 작성을 해줘야지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한번 보셨는데요. 자, 그래서 기출로 굳이 따질 수 있는 거면은 용어 문제가 1번, 4번, 10번이 사실 기출입니다. 네. 그리고 용어 기출이요. 그리고 서술 기출은 5번, 7번, 8번, 11번, 12번이 서술 기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기출이라 하더라도 우리 철근의 부동태막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미기출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작성하신 이제 문제의 선택을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작성하기가 조금 이제 꺼렸던 문제가 뭐 LCC 문제 2번이 많이 작성을 꺼렸고요. 그리고 3번 문제 정확한 정의 쓰는 게 작성을 꺼리게 됐고요. 그리고 가설 공사비의 구성 9번 문제도 좀 작성을 꺼리는 문제, 한 3문제 정도가 좀 많이 작성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선택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쓸 수 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없었다. 그 개념은 뭐야? 결국은 용어에서의 기출보다는 서술에서의 기출을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정확성보다는 내가 공부한 양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점수는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또 이제 그 인원수에 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 점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1교시가 상당히 문제였거든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적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모든 분들이.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도 자신감이 별로 이제 충만하지 않았는데 2교시까지도 좀 머릿속에서 좀 혼미하지 않았을까. 또 조금 이제 정확하게 쓰기가 마지막 한 문제가 좀 이제 고르는데 좀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2교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상 문제 있었고요. 당연히 1번 문제. 그리고 이거는 중요 문제 모의2에서 서브로 작성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는 예전 기출 문제죠. 무량파는 네, 이게 이제 정기반서부터 모의고사서부터 계속 시험을 냈었고 용어로 냈었고 최종 모의고에서도 이제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시험을 같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로 나왔죠. 서술로 나왔는데 뚜렷하지 않은 어떠한 제도적 측면을 물어봤다. 예, 뭐 정답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어떠한 제도 측면을 내가 나가서 내가 그냥 작성해서 우리가 양을 채우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가치는 계속 풀어봤지만 네, 문제점까지 썼는데 제도적 반지 대책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그 문제를 양을 풀어나가기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4번은 뭐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 장판지의 기본 문제입니다. 네,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나와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네. 자, 5번도 클레임 제가 강조했었죠. 예, 클레임이 126회 10점짜리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계속 암기를 하라 했었고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같이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었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죠. 네.
어스안카입니다. 선택률이 가장 좀 적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어스안카의 항상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뭔가 부담스럽거든요. 기준, 어떠한 정의, 어떠한 법령이 나오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작성하랍니다. 기준 및 주의사항을. 그러니까 주의사항 쪽으로 가도 되는데 항상 이런 그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펼쳐졌어요. 막 뭐 천공서부터 앵커 삽입서부터 그라우트 혼입과 주입서부터 긴장 정착 4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또 완전히 풀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보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 네 문제를 선택을 만약에 하기 힘들었으면 여기로 갔겠죠. 당연히. 왜? 그냥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작성할 수 있는 문제겠죠. 예, 뭐 장판지하고 모의고사 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충분히 네 문제가 작성되면은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하라는데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1번. 철골 제작 검사 계획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유사 기출문제로 119의 문제를 들 수 있겠고요. 예, 제작 시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네, 답안을 보시면은 검사 계획이 이제 검사 및 시험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입고할 때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서를 검토서부터 샵 드로잉서부터 자재가 입고되는 이런 검사서부터 우리가 신청한 양이 제대로 공장에서 입고되는지 입고의 검사서부터 입고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송장만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밀시트가 있으니까 밀시트 검사를 한다고 우리가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공정관 검사, 마킹, 절단 이런 드릴링, 공정관 우리가 또 검사 이걸 또 세분화하게 또 우리가 그 장판지에 있는 원본별구 가본검론원처럼 그런 세분화해서 또 작성을 해줘도 괜찮고요. 용접사 기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용접 절차서에 따른 어떠한 유관 검사를 실시하면서 각 용접 절차서가 다 틀립니다. 공장마다. 예, 공장마다 용접 절차서가 다 틀리니까 그 용접 절차서에 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비파괴 검사 당연히 실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비파괴 검사 또 그림 그리면서 작성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장이니까 공장에 대한 제품 정밀도 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예, 제품 정밀도도 써줄 수 있고 그리고 용접부 정밀도도 써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장 검사 블라스트 처리 네, 방청 도장이죠. 예, 방청 도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라스트 처리하고 그리고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최종 검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발주처나 감리단과 같이 공장에 와서 우리가 현장에 처음으로 입고될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1년의 그 과정을 이런 플로우를 생각해서 모든 검사 테스트를 작성해 놓으시면은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예, 예전에 또 기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우리가 이제 자동화에서 이제 로봇화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최종의 목표가 로봇화라 합니다. 최종의 목표가, 근대화의 최종 목표가 로봇화인데, 아주 예전 기출문제였고, 자, 이거를 제가 어떤 논문을 보고, 자,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과연 이런, 비슷한, 그림도 그리면서, 제가 말하는 이제 그림은, 이런 그 시공도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그래프도 작성할 수 있겠고 플로우 차트도 작성할 수 있겠고 다양하게 우리가 작성하면서 우리가 요 내용을 써 내려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공도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마지막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렇게 제가 보라고 이제 총평에는 써드렸고, 여기서 작성은 이런 그 반복 작업의 이런 생산성서부터 중점하게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어떠한 극한 환경,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극한 환경의 작업으로 구분해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예, 콘크리트 피니싱, 마무리 기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조적공사, 또 이런, 이건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형의 경우, 이제 블럭이나 벽돌을 이제 반복 작업이 가능한 경우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이런 흉관도 매설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도로면에 이제 크랙 부위를 이제 실링 작업을, 이런 그 로봇화로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강선은 많이 이제 안 하는데 이제 PC 파일들 두부 정리도 이런 강선 정리도 로봇화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안전성의 개선도 이런 페인팅 작업도 이제 로봇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이런 판넬 작업도 핸들링 뭐 2번과 3번은 또 비슷하지만 이 커튼홀 작업도 이런 설치를 기계화로 작성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건 이거 유지 관리죠. 이런 윈드 터빈 같은 경우를 유지 관리,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지 관리. 그리고 이런 그 클리닝 작업도 5번 보시면 이런 클리닝 작업도 이제 기계화로 이제 사람이 다 타서 이제 그 청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화로 다 할 수, 이제 로봇화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심해 수중 작업, 이런 해저 로봇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작성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단계까지 와 있다 정도로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작성하고 뭐 다이어그램도 작성하고 표도 작성하고 하면서 작성을 했다 합니다. 예. 이건 뭐 정확한 뭐 답이 있겠습니까? 과연 양을 채우고 그림을 그려서 작성을 했으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 보겠습니다. 예. 문제 3번입니다. 네, 무량판 구조에서, 예, 보가 없는 구조죠. 네, 무량판 구조에서 취약 부위인 기둥 접합부의 전단 철근 배근을 누락 시공 시, 뭐 현재 이슈화 되어 있는 거죠. 네, 문제점과 제도적 방지 대책. 네, 당연히 제가 모의고사에서 무량판 구조 각 모의 1, 모의 2 문제 다 풀어봤고요. 예, 안 풀어볼 수가 없죠. 제가 그 면접 때도 130회 면접 때도 무량판에 대해서 면접 때도 이제 질문이 나온 사항이니까, 예, 당연히 풀어볼 수밖에 없었고 최종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네, 무량판 구조의 문제점은 당연히 펀칭 시어 크랙이 발생할 뚫림 전단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 안전성, 어떠한 휘임, 어떤 슬라브에 대한 파손, 그리고 파손 후에 연쇄 붕괴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은 우리가 4개에서 5개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네.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제도적 방지 대책.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문과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아무거나 막 작성을 잘 하는데, 이런 공대 쪽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 말을 만들어내서 작성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요즘 대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발췌해 보면은요, 그런 건축법이나 이런 규정을 또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관리자, 교육이 중요하겠죠.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서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문제점이 또 이런 발생되는 게, 뭐 누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발생되니 이런 표준공기제 도입서부터, 당연히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또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런 적정 공사비도 또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적정 공사비 옆에는 또 이런 그 건설 공사비 지수를 또 언급도 했고, 또 표준 시장 단가 제도를 또 언급을 또 해도 되겠죠. 예.
고쳐질 수 없는 이런 다단계 불법 하도급도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그 근절을 필요한 거고, 또 콘크리트 강도를 아마 그 하항을 정해서 콘크리트 강도 확보로 조금 더 대책으로 또 볼 수 있겠고, 품질 확보를 위한 이런 시방 및 세부적인 검축 기준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PC화, 예, 그 PC화의 개념을 또 접근, 근대화의 개념으로 접근을 또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그 내용에서 한번 발췌해서 제도적 대책, 뭐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그 문헌이나 어떤 내용에서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데 이런 대책을 쓰면서 과연 그 2.5페이지 이상을 과연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예,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용어로만 이렇게 풀어보고 이제 서술로가 이제 우리가 연습을 안 한 게 과연 이게 그 25점짜리로 채울 수 있는, 서술 문제로 채울 수 있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 예전 그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예, 기출 문제 보시면 2교시는 다 기출입니다. 예, 기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흙막이 굴착 시 주변 집안 침하 원인 및 방지 대책. 네, 이건 뭐 너무나도 뭐 기본적인 뭐 우리의 장판지 문제고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쉬워서 그럽니다. 네, 너무나 쉬워. 이건 뭐 장판지에 우리가 그 슬축 뒷배치 보이니 파피소단 뭐 거기서 문제를 뺄 수도 있고, 그 외에 전체적인 토공에 오른 그 장판지에서 잘못되면 문제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반대가 대책이 되는 건데도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거 실수를 하시는 소장님 계십니다. 자, 그 최근 기출 문제가 이건 125회는 이제 붕괴입니다. 흙막이 붕괴. 그러니까 흙막이 제가 이제 서술반 때 말씀드리죠. 치마 균열로, 붕괴도 같은 치마 균열로 같이 연계해서 풀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기출 문제는 이제 112회, 또 비슷한 뭐 84회, 뭐 당연히 기출 문제겠고요. 네, 뭐 장판지 우리 답안 보시면은 치마 원인, 우리가 이제 그림도에 있는 내용 간단하고요. 그리고 방지 대책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계측관리 빠지면 안 되겠죠. 계측관리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클레임의 정의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뭐 이 문제도 당연히 뭐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모의 1, 2뿐만 아니라 최종 모의고사에서 같이 또 풀었죠. 왜 풀었겠습니까? 126회 그 나오지 않은 10점짜리로 용어 문제로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출제돼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계속 같이 풀어드렸고, 그래서 그 체험을 이제 제가 이제 총평 때 체험이 문제라 했죠. 체험이. 그 체험이 문제라 한 거는 왜냐? 어떤 유형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을 물어보거나 어떤 요인을 물어봤으면은 충분히 채워서 우리가 2.5페이지 이상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빼놓고 정의하고 이런 정말 찍힌만 물어보니, 이게 과연 체험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족 부분은 어떠한 그 유형, 어떠한 절차, 아니면 예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클레임의 정의를 물어봤고요. 예, 그래서 엑스트라로 클레임의 발생 유형, 그 대표적인 4가지 유형으로 한번 양을 채워봤고요. 그리고 클레임의 정의 작성해주고, 클레임의 처리 절차, 협상, 뭐 협의 같습니다. 협의, 조정, 중재, 소송, 그리고 철회까지도 써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작성이 과연 2.5페이지 이상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예, 그거는 이제 어떠한 엑스트라를 좀 집어넣지 않으면 2.5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주고 엑스트라로 해서 채웠으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기본 점수 충분히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뭐 같이 풀어본 문제죠. 이 문제도. 네. 다음 6번입니다. 자, 어센커 시공. 예, 기준 및 주의사항을, 네. 그냥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막 쓸 텐데, 저 그 기준이란 단어가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항상 저런 단어. 어떤 법령, 기준 이런 단어가 뭔가 기준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꼭 들거든요. 네. 자, 천공, 앵커의 삽입, 그라우트 혼입과 주입, 긴장과 정착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네. 힘들게 합니다. 네. 자, 어센카 시공, 제가 이제 잡은 거를, 네, 그 대제목으로 그냥 어센카 시공의 기준 및 주의사항으로 했고요. 저는 그냥 중제목으로 이제 잡아놨습니다. 뭐 대제목으로 잡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천공의 1단계를 잡아놨고요. 네.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보면은요, 이 천공에 대한 그 기출문제가 107회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긴장과 정착에 대한 기출문제는 104회 그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앵커 삽입과 그라우트 혼입과 주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 자, 그래서 앵커의 기준, 그래서 천공 단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하수위 확인서부터 뭐 지작물 조사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자각 공간 확보 4에서 5m 자각 공간 확보하면서 공벽 붕괴를 방지해야 될 것이고요. 천공의 지름은 플러스 25mm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천공의 여유 길이는 0.3에서 0.7m가 여유 길이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천공 위치의 오차 한계는 100mm로 보고요.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로 보고 공벽의 휨 허용값은 3m당 20mm 이하로 본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발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 앵커의 삽입 2단계를 보시면은요.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앵커의 삽입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착장과 자유장의 소유 길이를 확보해라. 스페이서의 설치 상태, 이물질 부착 유무를 체크해라. 그리고 정착장, 자유장의 구분을 위한 패커 설치 상태가 확인돼야 될 것이고, 자유장은 피복제, 방청제, 독보 상태. 그리고 5번에 내부 주입관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패커를 주입해야 되는 거와 그리고 정착장의 주입 파이프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 그 구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삽입 길이 부족이라는 그 판단 가능한 길이의 표시가 공벽 붕괴 등으로 삽입 길이의 부족 여부가 판단 가능하도록 길이의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강선의 여유장도 1m를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나중에 추후에 재인장이나 또 강도 확보가 인장 시험에 의해서 강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다시 인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 길이를 1m를 확보해 줘야 된다. 요 내용에서 요 내용은 이제 그 산업안전 그 보건공단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그라우트 혼입과 주입 3단계. 그래서 표준 배합비, 그 중량비에 대한 준수, 그리고 몰타르 주입에 대한 순서. 내부에 있는 그 슬라임을 제거하고 패커를 주입하고 정착장을 이런 주입하는 이런 순서. 네, 주입에 대한, 그리고 주입을 연속으로 실시, 공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연속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입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의 투입량을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정확도 쓰기가 좀 힘들죠. 이게 이제 104회 때 그 기출문제였거든요. 네, 그 긴장과 정착 단계 이 4단계로 시공 단계별 확인, 기본 시험과 이런 확인 시험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보시면은 인장 하중의 0.9배 이내 가능한 큰 하중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재가 앵커가 튀어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정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성하기는 상당히 당연히 힘든 문제입니다. 당연히 힘든 문제고, 자, 이렇게 2교시를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요, 모든 문제가 다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요즘의 기출문제의 영향은 결국 뭐야? 이렇게 6번처럼 기출문제에 뭔가 하나가 자꾸 툭 추가가 하나 된다. 이제 나올 대로 다 나왔잖아요,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를 만들기는 상당히 이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뭔가 하나를 넣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가 모든 게 그 기출문제였고, 네 문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쓰기는 이 교시도 조금 부담이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시험 보시는 우리 소장님들의 좀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자, 문제 3교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1, 2교시에 좀 스트레스를 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식사도 하고 이제 그 3교시를 맞이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쓴 거 이제 편하게 나머지를 쓰고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3, 4교시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3교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뭐 부상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뭐 계속 풀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것도 유사 문제였죠. 네, 이거 정밀도 또 물어보네요. 제가 정밀도 이제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찍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밀도는 이제 기본 사양이 됐습니다. 이제 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있는 거 실전 모의고사에 같이 세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문제입니다. 이응.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제가 같이 또 모의2에서 같이 또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네. 4번 문제. 재료 분리가 나왔는데, 이게 전회차 나왔거든요. 10점짜리. 도대체 그 전회를 보고 시험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뭐, 재료 분리. 충분히 그 기술할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네. 슬라브 처짐에, 이것도 뭐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자꾸 그 너무 콘크리트 문제가 이렇게 막 도배를 해버리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그 적당히 이게 분배가 된 건지도 좀 의심스러운, 네.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왜냐면 우리가 콘크리트가 준비한 것들이, 공통 아이템들이 똑같은 거를 다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교시에. 좀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요것도 이제 그 모의고사의 문제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기출 문제죠. 공예. 이건 이제 장판지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예상 문제도 있었고, 여기서 뭐 네 문제 선택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가능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면은요. 자, 3교시입니다. 네, 부상 방지 대책,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상 방지 대책. 자,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그래서 126회 때 10점짜리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말씀드렸죠. 126회 때 10점짜리로 첫 시험에 용어로 대책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128회 때 서술 문제로 영양과 대책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도 풀어봤었고, 네. 그래서 예상 문제도 풀어봤고, 문제는 대책으로 나왔을 때를 이제 좀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원인을 안 물어보고 문제점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대책만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서브를 원인 대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소장님들 중에서 분명히 또 계세요. 원인 또 아이템 5개 쓰고 대책 7, 8개 쓰신 분 분명히 계세요. 왜? 원인 안 물어봤어요. 그거는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의 양은 적어야 돼요. 만약에 썼다 하면은. 그거는 엑스트라인 거예요. 원인은. 대책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작성. 이렇게 보시면 뭐 당연히 1번 문제는 작성, 뭐 모든 분들이 다 작성했습니다. 네, 레이아웃하고 어떻게 그 꽉꽉 채우면서 아이템 개수를 더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네, 관건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이제 세우기,
세우기 이제 수정식 유의사항도 문제 내고 항상 그 세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분리되면서 이렇게 자꾸 나온다. 그래서 세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도 세우기에 이제 수정식 유의사항을 제가 한번 문제를 냈었는데, 자, 이 문제는 126회 문제와 거의 뭐 똑같습니다. 126회 문제 똑같은 문제고, 그리고 129회 문제에서 올해 첫 문제예요. 129회 문제에서 정밀도 물어봤어요. 정밀도. 근데 또 정밀도로 물어본 거예요. 예? 정밀도로 물어봤는데 129회에서는 뭐죠? 관리 허용 오차였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한계 허용 오차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관리냐 한계니 그냥 몽땅 외웠잖아요. 그냥 뭐 구분할 거 있겠습니까? 다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 문제 보시면은 정밀도를 먼저 물어봤죠. 예, 정밀도를 물어봤고, 정밀도 뭐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 세우기 장비 선정식 고려사항, 장비 선정식 고려사항이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시공성 봐야 될 거고, 경제성, 다 봐야 될 것이고,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 공법 선정식 고려사항은 시공성, 견제성, 안전성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무공해성, 환경성 다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도 앞에 정밀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정식 고려사항 간단히 작성해도 뒤에 또 세우기 작업시 유의사항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또 충분히 또 늘릴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찍힘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찍힘에 대해서 분량을, 아이템을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첫 페이지 봤을 때 그 아이템 개수를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세우기 작업시 유의사항. 자, 우리 그림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시공 계획서부터 설치 전서부터 검사까지 세우기 작업에 대한 내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철근 이음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뭐 거의 뭐 철콘에 대해서 그냥 막 엄청납니다. 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1번이 이음 이치 결정 시 유의사항, 2번이 이음 방식 중 기계식 이음 종류를 물어봤고요. 자, 3번이 기둥보 철근 이음 시 적정 위치를 또 물어봤습니다. 자, 기출입니다. 이것도. 자, 기출이 어떤 기출이냐면은 124회 때 기계식 이음 기출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제가 또 모의2에서 같이 6월 18일 날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네. 네, 기출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리니까, 네. 같이 또, 풀어봤고요. 네, 그리고, 118회 때도, 기둥에 대한 철근의 이음, 이것도 이제 기출이었죠. 네,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도, 기출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서술 문제는, 철근의 기계식 이음의 종류별 장단점을 기술하고 품질 관리 시험 기준을 설명하셔서 해서 124회 문제를 제가 모의2에서 또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같이 풀렸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물어본 문제를 제가 이제 대제목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철근의 이음 이치 결정시 유의사항.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응력이 당연히 적은 거. 압축축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에 압축 응력이 생기는 곳,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지 않게 이음부를 분산한다 정도 내용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철근의 이음 방식 중 기계식 이음의 방법. 네. 기계식 이음, 기계식 이음이란 슬리브나 카플러를 사용해서 하는 게 기계식 이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24회에 나왔거든요. 기출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124회 풀면서도, 시방서에 보면은, 이 철근 공사의 시방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카플러나 이런 그 슬리브를 이용한 게 기계식 이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에도 보면은요, 일반 이런 그 카플러나 이런 그 슬리브를 통한 것도 기계식 이음이고,
용접 이음과 가스 압력도 포괄적으로 기계식 이음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아니면 가스 압력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124회 때도 가스 압력 작성하고 용접 작성하셔갖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분 합격하셨습니다. 124회에도. 네. 그래서 가스 압접을 작성해도 괜찮다. 저한테 또 이제 톡이 오더라고요. 가스 압접을 썼다고.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방서 용어에 돼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과 보에서 자, 4번 보시면 철근 이음시 적정 위치. 네, 이건 장판지에 있는 걸 제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네, 적정 위치는 보는 당연히 압축 쪽에 두는 거죠. 그래서 상부근, 하부근, 벤트근. 이거 우리 장판지 때 다 했습니다. 네, 기둥은 바닥에서 50cm 이상 4분의 3H 이하에서 이음을 한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뭐 부적정한 위치면 적정한 위치의 반대죠. 그 문제를 이렇게 내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4번. 예. 전해차의 용어 문제죠. 재료 분리. 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이거 125회 문제와 같습니다. 예, 125회 문제와 같고, 용어로는 전해차의 용어 문제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재료 분리. 그래서 참고하시고 재배시로 작성하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블리딩에 대한 내용 그림 그려봤고요. 블리딩 그림도 그려지면서 제로 배합 시공 그리고 시험까지 단위 수량까지도 넣어주면 괜찮겠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예, 장스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처짐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 이거 58회 문제랑 똑같고요. 아주 예전 문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발출을 했냐? 98회 10점짜리에 뭐라고 나왔냐면 슬래브 처짐 해서 가로 열고 캠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답안을 캠버에서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네, 슬래브 처짐에서. 네, 그래서 98회 10점짜리 나온 문제가 슬래브 처짐에서 가로 열고 캠버 이렇게 갖고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120회 10점짜리로 캠버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캠버를 보고, 그러니까 캠버로만 간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캠버로 작성을 해도 이런 답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모의2 문제에 있습니다. 슬래브 처짐에 대한. 그래서 서브를 작성했었고요. 네. 그래서 슬래브 처짐의 원인을 보시면은 어떠한 철근의 배근 불량이 나올 수 있겠죠. 처짐 발생할 수 있겠죠. 이음 정착에 대한 불량, 그리고 존치 기간, 그리고 이제 소음을 주지 않고, 그리고 양생 중 이런 진동 충격, 이런 설계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슬래브 처짐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방지 대책은 보시면 우리가 그림 도해에서 그래서 발주해서 넣었습니다. 결국은 뭐야? 제가 11번, 12번 보면 이제 프리헤보, 그리고 PC로 가야 된다까지 근대화의 개념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보시고요. 필러 처리까지 다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림 도해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네. 이것도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장판지 그대로 나오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고 체험을 잘 할 수 있느냐, 채워가면서 아이템을 잘 쓰고. 자, 이 문제가 이제 119회랑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고, 뭐 모의고사 예상 문제 있었고, 모의고사에서 같이 계속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모의고사에서 계속 푸는 문제죠. 예, 보시면은 공해의 종류와 방지 대책 물어봤고요. 이번 엑스트라 보시면은 공해의 분류는 공사공해, 폐기물공해, 중공후 공해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공사공해의 종류와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를 제가 이제 공사공해의 종류를 제가 어떻게 아이템을 빼라 했습니까? 구체적 아이템 그냥 빼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공사공해 아이템 1번에 보시면 뭐 다 아시죠? 뭐 소음, 진동, 분진, 악취,
그 다음에 뭐 집안이 침하되고 균열되고 뭐 고갈되고 오염되고 교통장애 정신적 불안감이 생긴다. 이걸 그냥 아이템화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 아이템화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교재인 거를 이제 그림도에 갖다 보니까 집안 한번 그 안에 있는 거죠. 일반 아이템 안에. 집안 한번 집안 치마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폐기물 공해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공사 공해, 폐기물 공해, 건물 공해로 나눠진다고 했죠. 정신적 피해도 1번에 대한 아이템 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 건물 공해는 중공후 공해죠. 그죠? 이런 중공후 공해도 아이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이 공사 공해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공사 중공해지만 중공후 공해도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구체적 아이템을 빼주고 이걸 대책을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그림도해를 가지고 이제 가져다 놨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종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종을. 그런 아이템을 보고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이런 그 구체적 아이템을 보고 공종들도 생각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설공사서부터 제가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설공사서부터 소음 진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공사 때 가설 울타리를 쳐야 될 것이고, 세륜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토공에 오면은 뭐 침하하니까 계측 관리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초공사를 가면은 소음 진동에는 무소음 무진동공법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콘으로 들어오면은 프리웨이브화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 거푸집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뭐 근대화로 해갖고 그냥 쫙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다 모든 분들이 작성하신 문제인데, 과연 이거를 레이아웃을 잘 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템을 풍족하게 만들면서 과연 쓸 수 있느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3교시 문제도, 전원 다 기출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교시입니다. 자, 3교시도 내 마음대로 막 썼고, 이제 마지막 4교시. 어차피 1, 2교시에 대한 부담감을 다 훑어버리고, 그냥 어차피 3교시까지 남았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3교시까지 남았으니까. 4교시까지 그냥 내친 김에 같이 이제 풀어보는 거죠. 네. 자,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너무나 뻔한 그 1번 문제, 접합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겠죠. 예상 문제 있었고, 당연히 중요 문제 들어가 있는 문제겠고요. 방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마감공사가 나온다 했습니다. 왜? 전에 타일하고 도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방수나 석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최종 모의고사 때 이제 같이 넣었었는데, 방수에서 이제 재료적인 문제는 사실 좀 나온 지가 좀 되거든요. 근데 재료적인, 방수는 나왔는데, 재료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막방수가 나왔군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콘크리트 문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균열 경화 전과 경화 후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채점하는 분한테 어떻게 잘 채점할 수 있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대제목 아니면 중제목화 시켜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4번이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4번. 네.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죠. 이거 제가 예상 문제에서 서술 기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 설명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상 문제에서 제가 뽑아놔 있는 겁니다. 예상 문제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예.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전회차 나왔는데 지금 검토 절차지만은 안전성에 대해서 또 언급해줬고, 이것도 또 시사성에 또 연관된 문제겠죠. 그리고 또 거푸집 붕괴 원인 및 대책. 네. 그래서 이것도 예상 문제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 자, 마지막 6번 문제. 주저리 앞에 있지만 결국은 계측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긴장했었습니다. 앞에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계측 관리 문제 쓰는 거였습니다. 계측 관리에 대해서 뭘 쓰는데, 그냥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합니다.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그냥 대제목화해서 막 쓰는 거죠. 결국은 포괄적인 거죠, 이게.
계측 관리에 대해서 뭔가 없잖아요. 뭐 설치 목적을 써라, 아니면 항목을 써라, 설치 기기를 써라, 관리 시 유의사항을 써라. 내용이 없어요. 뭘 쓰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내 마음대로 대제목화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울 거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예상 문제에 있는 내용이고 중요 문제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언급했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철골공사 접합부. 네, 그래서 1번 용접 접합 및 보수 방법, 2번 고력볼트의 조임 검사. 찍힘에 물어봤고요. 이 찍힘을 저는 대제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접 결합 및 보수 방법. 그래서 대제목화 시키고 중제목으로 나눠서 용접 결함. 이 내용은 용접 결함은 그림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그림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아이템화 시키고 그림 그려도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대제목 2번에는 보수 방법. 네. 이것도 또 나온 거죠. 보수 방법이. 이 문제는 뭐야? 보수 방법은 129회 문제. 예. 올해 문제에서 또 보완 방법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표준 시방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 KS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갖다 놓은 거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비슷한 단어가 뭐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냥 하여튼 그라인더 마무리 하랍니다. 그냥 그라인더 안 되면 그라인더 하는 거고, 그리고 용접 비드는 40mm 이상으로 한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라인더 해주고 비드에서 40mm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뭐 가우징 해야 되겠고,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 일부 적어주면 되겠죠. 왜? 물어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또 고장력 볼트 조임 검사까지 써줘야 되는 거니까 용접 결함서부터 충분히 3쪽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고력 볼트의 조임 검사. 당연히 1번 그 토크 컨트롤법과 2번 너트 회전법, 우리가 시방 그 장판지에 있는 내용 써주면 되겠고, 시방에 있는 내용의 그 조합법과 조합법은 1번과 2번을 같이 한다는 개념에서 조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TS 고장력 볼트 조임 검사, 이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물어본 거는 125의 서술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시면은요, 이 문제가 이 조임 검사 문제가 125에 25점짜리로 서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분석에 이 고장력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B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접에 대한 문제는 그 W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125에 25점, 그리고 128에 작년 시험에 128에 25점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용접에 대한 시험은 올해 벌써 이 보안 보수 방법이 시험에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129회에 25점짜리로 나왔고, 그리고 128회에도 25점짜리 나오고, 126회에도 용어로도 대책, 용접 결함의 대책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뭐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는 그냥 눈 감고도 쓸 정도가 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장판지 시간에 눈을 강조한 거고, 그냥 암기해서 갖다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고장력 볼트 조임 검사는 지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기서 나온 고장력 볼트 토크 컨트롤법과 너트 회전법은 육각이죠, 육각. 예, 육각입니다. 육각 고장력 볼트 말하는 거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육각 고장력 볼트, 건축에서 쓰는 육각 고장력 볼트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가설공사도 육각 고장력 볼트를 쓰지만 그 가설공사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가설공사는 이런 그 토공의 이제 토목의 교량에서의 개념입니다. 이 육각이. 예, 육각 볼트가. 그래서 1차 조임, 금매김, 그리고 본조임을 실시하는 거죠. 예. 자, 이 내용 보시고, 우리는 그 TS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다. 초고층은 왜? 토크 컨트롤법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S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써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그 품질 시험에서도 시험에 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주행검사도. 그래서 1번 모든 분들이 다 선택을 했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도막방수공법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수공사는 나온다. 방수하고 석공사가 나올 수가 있다 했는데, 이제 이런 재료적인 측면으로 나왔죠. 예, 도막방수는 나온 지 좀 됐습니다. 103회 때 시험 나오고 좀 출제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이니까, 네. 시공이 품질 관리 방안이거든요. 우리 시공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찍힘이 한계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체험을 과연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엑스트라를 제가 넣었고요. 예,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 뭐 기우서부터 바탕 처리서부터 밀착서부터 당연히 루프 드레인 빠지면 안 되겠고, 옥상 파라펫에 대한 그림 그려줘야 되겠고, 이음부 처리, 담수 테스트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재 보관 검수서부터 양생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속탄 미도방은 어떻게 플라했습니까? 설계 제로 시공 양생 시공 관리적인 측면으로 플라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공 안에 양생이 있지만 양생이 중에서 따로 빠져 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생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신축줄눈을 넣는 거는 그 추후에 또 신축줄눈에 의해서 또 파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줄눈까지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아이템을 얼마나 더 빼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빼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네, 콘크리트 공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균열을 경화 전후로 이제 구분했고요. 그리고 경화 후 내구성 균열로 구분하여 균열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까다롭죠? 왜? 일단 뭔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은 종류를 물어보면서 구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모의2에서 풀었는데, 자, 이것도 또 모의2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108회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거 제가 모의2에서 풀어 한번 드렸거든요. 108회 때 문제가, 콘크리트 타소로 경화 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균열의 종류 및 그 각각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건 경화전만 물어본 거예요. 경화전. 예, 경화전의 원인과 대책. 그럼 경화전의 종류를 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원인 대책해서 이제 아이템을 뽑아주면 되는데, 자, 이건 종류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종류는 또 종류가 소송수축, 소송치마, 아니면 뭐 건조수축, 뭐 탄산화수축 같은 경우는 전혀 개념이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구분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제목을 작성해봤죠. 이제 그림 보시면은, 답안을 보시면은 경화전 균열의 원인. 그래서 대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제목을 꼭 이렇게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제목을 잡든 중제목을 잡든 어떻게 하든 채점하는 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채점을 잘 눈으로 할 수 있느냐, 채점을 쉽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구분하라고 그래서 제가 잡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화전 균열의 원인, 그래서 제가 소송 수축의 원인과 치마 균열의 원인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화전 균열의 대책, 그냥 그 경화전 원인과 대책을 한목에 잡아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화전 균열의 원인, 경화 후 균열의 원인, 그리고 경화전 균열의 대책, 경화 후 균열의 대책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화전 균열을 소송 수축과 치마, 왜냐하면 완전히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소송 수축은 수분의 증발 속도가 분리능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는 균열이고, 치마는 다진단 마무리 작업이 다 끝냈을 때도 계속해서 치마하는 현상이 치마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 대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화 후 균열의 원인에도 마찬가지죠.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외기에 의한 탄사가스에 의한 탄산화 수축에 의한 균열로 원인으로 나눠줬고요. 그리고 경화 후 대책도 내구성 균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탄산화 수축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든 이거는 중제목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답안을 채점하는 분으로 하여금
채점할 수 있게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가장 그 수험생들이 좀 작성하기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4교시에서 문제 중에서. 네, 근데 이 문제 말고도 뭐 4문제를 다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4번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 원인과 대책입니다. 자, 이 문제도 110회 때 기출 문제인데 그때 원인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원인은 물어보지 않고 대책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새로이 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 문제 때, 제가 이제 이게 지침에 이제 포함된 문제인데, 예전에 기출 문제, 서술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책을 한번 언급해 줬습니다. 대책을, 예상 문제 할 때. 네. 그래서 원인과 대책 이렇게 보시면은요, 부식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종금속 간에 이제 전이차에 대한 이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몰탈에 의한, 뭐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사춘 몰탈에 대해서, 이렇게, 피막이 파괴돼서 이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규삽이라고 하죠. 이제 목재를 댔을 때, 물론 제거를 해야 되지만, 목재를 댔을 때, 수입 목재에 대한 염분의 이런 함유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 있다 하고, 또 마감 내부의 결로에 의해서, 결로수에 의해서 또 부식이 될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안가나 공장지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또 부식의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호의 대책은 원인의 반대로 써가면 되는 거죠. 뭐 사춘 몰탈의 해사를 제거해라, 몰탈의 염분을 사용 금지해라, 뭐 함수율을 테스트를 해라, 아니면 복합 피복을 실시하면서 흠집 발생 시 당연히 터치업 시공을 하면서, 너무 그 과한 경우는 교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이런 청소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가 과연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도 기출 문제였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거푸집의 안전성 검토가 중요시되고 있다. 전회차에 문제 나왔었죠. 안전성. 네. 요 거푸집 설치 시 안전성 검토 절차. 검토 절차는 또 추가로 나온 겁니다. 예, 처음 나온 거고, 거푸집 붕괴 원인과 대책은 또 96회 기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네, 거푸집 설치 시 안전성 검토, 이거 다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동발이 안전성 검토에서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엑스트라 2번을 보시면은 하중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한 강도값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장선멍의 간격 산정하면서 동발에 대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써도 그게 안전성 검토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부화된 안전성 검토인 거예요. 그게. 그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봤을 땐 이게 보시면은 거푸집 설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건에 따른, 그리고 건축 설계를 구조물에 대한 강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 어떤 안전 절차, 작업자의 이런 수준까지도 검토해 주면서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및 테스트로 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유추해서 이런 플로우로 해서 유추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짧게 유추해서 3-4가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쓸 수 있어도 뒤에서 붕괴 원인과 방지 대책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나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기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지하 공사 중에 흙막이와 주변 집안, 인접 건물 등에 대한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다른 또 의도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막 앞에서 이런 막 쓰면은. 그래서 너무 어떻게 찍힘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계측이 주변 집안하고 인접 건물 등에 대한 계측 관리인데, 색다른 게 또 있을까 또 고민도 또 해보고 막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측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고심할 필요 없이, 이제 대제목 잡으면서, 내 마음대로, 찍힘이 없잖아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찍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대제목하면서 작성을 해보면 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도에 있는 거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요 잡고 지금 계측관리 시스템서부터 계측관리 항목, 그 다음에 계측 시 유의사항하고 결론까지 이렇게 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특강 시간에는 우리가 찍힘과 그리고 포괄적인 문제로 나눈다 했고요. 자, 찍힘은 아이템이라고 했고, 그래서 1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고 했고, 포괄적인 이 문제는 대제목화 시키는 거죠. 대제목화 시키는데 몇 개 해야 되겠습니까? 9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죠. 그죠? 그럼 최소 대제목을 7개 정도 쓰면서 우리가 표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충분히 대제목을 떼서 할 수 있겠죠. 설치 기기를 쓸 수도 있고, 설치 항목을 쓸 수도 있고, 예, 어떠한 개발 방향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앞에서 필요성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계측관리의 내용을 유추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도 다 모든 문제가 기출이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 2교시 이제 분석표를 보시면은요. 물론 추가된 그 내용도 있지만 2교시, 3교시, 4교시 모든 문제가 다 기출 문제였다. 네. 자, 그리고 1교시도 서술의 기출 문제가 5번, 7번, 8번, 11번, 12번 5문제가 서술의 기출 문제가 용어로 출제가 됐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용어 기출 문제는 3문제였다. 네. 그래서 용어가 서술 5문제, 그리고 서술의 기출문제 5문제, 용어의 기출문제 3문제에서 8문제지만, 그리고 부동태막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철골보의 유효 높이,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이나 녹색 건축, 어떤 LCC도 유추해서 쓰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또 LCC. 또 어떤 소장님 또 가설공사비도 또 이렇게 다 쓰고, 다양하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10개를 선정해서 쓰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저의 입장이겠지만은,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떠한 그 기간에 따라, 공부의 양에 따라는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시험에 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 그 연속성이라는 거는, 자, 이 시험 발표가 언제 납니까?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그럼 벌써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그럼 10월 11일 동안 내가 지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하면, 내일 모레 또 추석이네 하면 또 지나면은 이게 금방입니다. 10월 11일 날 발표 나고요. 석 달 있으면 시험입니다. 석 달 있으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가 계획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어떠한 계획이 지금 이제 과정이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연결이 안 되신 소장님 저하고 저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매진해 나가야지,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